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월요병, 웃음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웃음꽃 활짝 피우시라고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온 건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딱 10분께만 이 월요병을 날릴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입장해보세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태양이 또 밝았네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역시나 편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도 또 활기차게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전문가님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네. 떡상행 777번 태양버스. 타면 수익, 안 타면 땅을 치고 후회. 저는 여러분들의 돈길 운전사 태양기사입니다. 많은 분께서 제가 선글라스 쓰니까 버스에 갔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특별하게 멘트를 준비해봤고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묻지마 투자 저희 노선에는 없습니다. 잠시 후 급등 노선 구간 들어가니까 손잡이 꽉 잡으시고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수익 정리소까지 안전운전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타고 싶은 버스 운전사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한미스탁 1부도 또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국내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장 오늘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면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유리기판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미국 감세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2차 전지 52주 신저가를 돌파한 흐름을 끊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조선, 현대로템, 원자력, 원자재 등이 상승했고요. 또 특히 원자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가 원전의 복원 움직임에 따라서 또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원전 관련 주들이 오늘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네. 보여줬습니다. 또 그 외에도 더 짚어볼 만한 섹터나 이슈가 오늘 이번 주에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유리기판이랑 로봇, AI 이쪽 세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번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의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번 시장이 3월 달 말쯤에 한번 꺾이고 네. 또 최근에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을 주도했던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떨어진 종목군들이 저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네.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유리기판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한 번 더 공략해 볼 만한 섹터가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이렇다 할 방향성이 온전하게 정해진 시장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코스닥의 일봉 차트상 차트를 보신다면은 그동안 이 지수 흐름의 가장 기준이 됐던 이 초록색깔 선 보이시죠? 62평선입니다. 수급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62평선을 최근 다시 한번 저점에서 네. 반등 기록했죠.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AI, 유리판이 이제 주도했던 섹터고요. 이후에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면서 이제 62평선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없는 것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 이제 그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EU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지만 네. 다행히 이러한 이슈도 7월 초반으로 밀리게 되면서 시장 아직까지 그렇게 큰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다행히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하방 이슈는 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이번 한 7월 그때가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4월 달에 터졌던 관세 이슈가 본격적인 협상 마무리를 접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일봉상에서 여기 보신 62평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여전히 방향성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업종, 순환매를 잘 대응하신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잡아가기에 너무 좀 좋은 시장이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 종목이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A라는 섹터가 급등이 나오면 그다음 B 섹터, 이제 C 섹터 이렇게 번갈아가는 순환매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는 원전 관련주 설명드렸고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원전 관련주 지금 우리가 미리 잡아야겠습니다. 아직 원전 관련주 놓치신 분들은 주말 사이에도 트럼프가 원전 관련된 행정 서명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리 잡아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그동안 호실적 기록했던 KBT 관련된 화장품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T 시장 규모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24년부터 KBT 제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46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억, 1000억 조, 10조니까 대략적으로 한 7조 정도 규모가 되고요. 25년도에는 12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은 약 8.9%,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네. 최근에 주요 수출국 그리고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25년 1분기까지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북미 쪽에서는 프랑스를 꺾고 우리나라 KBT 화장품이 1위를 달성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출국 중국, 미국 등지를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 좀 의존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점차적으로 탈중국이 나오게 되면서 북미 쪽뿐만 아니라 남미, 동남아까지 계속해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액이 16.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 전반적으로 현재 KBT의 영향력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최근 다른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세를 그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슬슬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세 정책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5년 4월 달에 미국이 본격적인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함에 따라서 특정 국가에는 최대 50%까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서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25%의 추가적인 기본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트럼프 2기 때는요. 1기 때도 마찬가지로 KBT 화장품이 본격적인 관세, 수혜 그리고 반사 이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화장품 관련주, 특히 KBT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던 만큼 이번 2기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화장품 쪽도 단순한 이제 반사 이익과 더불어서 단순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여전히 수혜는 기대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소비자 행동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관세로 인해서 현재 KBT 화장품 또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현재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KBT 제품이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기간 안에서 현재 KBT 화장품의 수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현재 우리나라 KBT 화장품 쪽에서는 여전히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대부분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이 깜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3분기에 영업이익은 무려 300% 이상 올랐고요. 25년도 1분기, 이번 1분기 실적이죠. 영업이익이 무려 47%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예상하는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역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 시장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 KBT 화장품 쪽 실적을 우리가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고 해외로 수출하는 파이프라인 업체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미국 현재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 더해서 유럽, 동남아까지 20여 개국과 현재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KBT 제품을 이제 S2C라고 해서 스트리밍 투 컨슈머라고 해서 고객에게 직접 이제 판매하는 방식을
체득함에 따라서 고객이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바로 즉시 구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출 전환 속도가 그만큼 상당히 빠릅니다. 매출 전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케팅, 판매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이어지는 이 원스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출 반영되는 데이터가 빠르게 찍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이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당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로 있는 바땡땡땡땡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산의 필러, 보톡스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전염병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여파는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우려 속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보다는 이런 화장품 쪽에서 오히려 수요가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더불어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게 화장품과 더불어서 필러,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 이제 자회사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찾아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 기업들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의 자회사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거의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내가 1,000원을 이제 팔았는데 1,000원에 팔았는데 무려 마진이 500원 가까이 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해당 자회사 기업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의료, 부티 출망 또한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그 말은 뭐냐? 단순하게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된 상황이고요. BTS 매지컬까지 아우르는 올인원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KBT 화장품 세계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주역이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 크레이시브라는 기업을 MOU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서 지분을 무려 70% 이상 인수하게 되면서 해당 크레이시브의 대주주로 올라섰고요. 이 말은 뭐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에 따른 본격화로 2024년도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대량의 자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다른 화장품주는 올라갈 때. 그런데 지금이지만 본격적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글로벌 KBT 화장품의 주역 파이프라인으로 이끌 플랫폼을 이제 막 만들어두는 상황이고 자회사, 보톡스, 필러 이 부분에서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현재 해당 종목 매수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크레이시브라는 이 기업은요 2014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설립이 되면서 영국, 캐나다,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 등의 현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KBT 화장품이 수출을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2025년부터 실적 크게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추후에 뒷부분 일부 마무리 때 히든 종목 공개 드리니까 해당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제가 있는 정보 톡방 미리 입장하셔서 방송 끝났을 때 히든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 1분기 기준 한국 화장품 총 수출액이 무려 26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이 훈풍에, 우리 주식 훈풍에도 또 올라타야겠죠. 유망한 섹터 관련해서 오늘 K뷰티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투자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정보톡방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더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K뷰티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도 오늘 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월요일 선물 잘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께 다음 코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부터 계속 하반기 관련 섹터를 이렇게 짚어주고 네네. 계신데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단기 수익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그런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점을 좀 매력 있게 볼 수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장과 비교하게 되면은 좀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갈 수는 많아요. 네. 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까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무시할 수 없는 바로 단타 시장이 또 우리나라 시장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단타 당일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고 거래대금에서 단타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70에서 80% 가장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되시고 또 많이 돈을 잃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단타로 눈을 돌리실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단타 기준으로 3분봉에서 어떻게 단타 매매를 하는지 그 주도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거 소개해 드릴 거고요. 한때 이제 4월 달에 그때 시장이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상승장이 됐든 하락장이 됐든 그 날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도주로 떠오르는 종목들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했는데 한번 3개월, 뭐 6개월, 뭐 몇 년 이상 보유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나는 중장기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그냥 단타로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딱 이목이 끌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장중에 매매를 해봤을 때 오늘 뭐 단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길래 네. 사봤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2% 수익이야. 그런데 갑자기 주가 올라간 거 구경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타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타 매수하고 나서 운 좋게 이제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걸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가장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고 네. 또 단타도 언제 사야 될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모니터처럼 특히나 이렇게 스윙이 됐든 중장기가 됐든 단타가 됐든 간에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우리가 좀 미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야. 떨어지죠? 팔어. 또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단식 구간에선 우리가 과연 타점을 언제 잡아야 되고 매수 타점을 그리고 언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단타 스윙 모두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에 단타 하실 때 좋은 자리에서 잡는 법 그리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타점을 제가 변동성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상 그날에 올라가는 당일의 주도주가 되기 위해선 조건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종목이 인기가 많은 종목인가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라는 거는 장 초반에 변동성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9시 15분까지다 말씀드렸어요. 종목 기준으로 15분까지고요. 시장 기준으로는 오전 9시 30분까지 변동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날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많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여기에 더해서 주가도 장 초반에 힘차게 올라가 주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크게 장 초반에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그날 시장에서 인기 많은 종목, 소위 말하는 당일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날에 원전 말씀드렸죠. 왜 지금 원전이 트렌드냐? 원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삼성전자가 늘 거래대금 1순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원전 대장주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을 추월해서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 트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원전이라는 의미예요. 시장에서 터지는 거래대금이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내는 트렌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에 원전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아니면 BHI가 됐든 히든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얼른 선교하시 바라겠고요. 검색기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 뭘 따져야 되나 많이 고민하실 텐데
여기 보신 맨 위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일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건 결국 당일 장 초반의 거래량, 거래 대금에 달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드리는 단타 검색기 안에 미리 조건을 녹여놨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장 초반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시 15분까지가 가장 강한 변동성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시 15분 전에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자 말씀드렸고요. 가장 베스트는 3분봉 기준으로 만드는 조건 검색기이기 때문에 9시 3분까지 포착되는 종목에 한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다 설명드리지만 이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9시 15분까지 조건 보시고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강한 종목이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하락장이다. 하락을 출발한다. 혹은 하락을 출발했는데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다. 예상이 된다면 전일 종가 대비 장 초반에 빠르게 플러스 15%까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5%까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하더라도 장중에 9시 3분에서 15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저점 대비 고가 이렇게 15%까지 오르고 나서 장중에 3분에서 15분 사이에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10에서 13% 정도 유지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저점 배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버텨준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9시 15분 뒤에 혹은 9시 3분 뒤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면서 이전의 고점을 뚫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시 이제 15분 혹은 3분까지 주가가 15% 이상 오른 종목 보지 말자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런데 예외로 이렇게 고점 찍고 10에서 13%두 자릿수 지켜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고점 찍고 빠지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두 자릿수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유비되는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고 주가가 더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적어도 절반 7에서 8% 빠질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고점 부분에서 두 자릿수 부분에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삽니다. 왜? 그만큼 좋은 종목이니까. 너도 나도 사지 못해서 안 달라는 종목입니까? 이런 종목군들은요. 장중에 15% 찍더라도 15분 혹은 3분 사이에 이렇게 단기 조정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 경우에는 장중에 빠르면 오전 안에 이전의 고점을 치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타점 대비 플러스 10%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15% 올라간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예외로 하냐? 이렇게 조정을 주지 않는 종목이나 혹은 조정을 줬는데 절반 수준까지 7에서 8%까지 빠지면서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종목,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종목,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 초반에 15%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찍고 나서 두 자릿수 10에서 13%이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저점 배에서 유입이 된 종목군들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공략한다면 플러스 10%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있는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검색해 받아가시고 검색기 내가 실제로 써봤는데 나는 종목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안에서 최소 8개의 검색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DI 플러스라고 써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에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셔야 좀 더 종목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고요. 자, 실제로 제가 단타를 공략했던 종목군을 살펴볼게요. 자, 대주산업 그때 4월 때 한창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공략해서 타점 대비 10% 이상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청산에 성공했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10% 청산했고 대주산업뿐만 아니라 핑거스토리도 16% 10% 이상 달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14%, 유보텍 14%, TS인베스트 14%, 솔트루스 10%, 온코크로스 10%, 동양철강 10% 이렇게 딱딱 10% 맞춰서 청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한번 단타를 해보고 싶다. 단타를 해보신 분들 이렇게 미리미리 좋은 타점이 나온다면은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10% 매도 타점 쉽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난 사자마자 빠지더라. 혹은 나는 사자마자 이제 매도를 걸어놨는데 혹은 스윙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이제 한 2일, 3일 기다렸는데 플러스 10%가 안 오더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 단타하신 분들 뭐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언제 팔아야 되지? 지쳐가지고 그죠? 언제 팔아야 될까? 아니면 뭐 잊고 지내다가 내가 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이너스더라. 이런 분들은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실제로 직접 좋은 매수 자리, 좋은 매도 자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구나. 직접 여러분들 느껴가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런 검색기 말씀드렸으니까 또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겠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히든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안에서 주도주 혹은 대장주를 찾는 선구안을 가지고 계신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구안을 녹여낸 바로 3분봉 단타 검색기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걸 활용하면 변동성 장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 초반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일부의 히든 종목도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공개해 볼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국내장에서 히든 종목 찾기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오늘은 또 K뷰티 관련해서 앞전 이슈와 함께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종목 뭘 사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 섹터 정해져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그죠?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로봇 이 두 개 결합한 게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럼 이 두 개 섹터 잘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퍼즐이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보자 말씀드렸고 여기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가장 중요하죠. 이 없으면 어떻게 휴머노이드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인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 여기 더해서 인프라 에너지원 들어간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원전 계속 강조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섹터 업종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얼른 저와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시고요. 자, 앞서 히든 종목 과거에도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뉴버텍도 4월 초에 공개해 드리고 나서 5거래일 만에 상승 시작해서 무려 2주 만에 타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3S도 반도체 관련주였죠. 하루 만에 23% 상승세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정책주로서 공략하자마자 하루 만에 장중에 29%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유니오 같은 경우도 무역 전쟁 속에서 관련주로 3일 만에 17% 상승세 기록했고요.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폴라리스 오피스도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2% 상승. 또 흑자 전환했던 종목군들 소개해 드렸죠. 그 중에 하나 G2 파워도 공략해 드리자마자 3에서 4거래일 만에 무려 22% 넘어서 30% 초과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소개해드릴 종목도 지금 시장이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올라갈 준비를 마친 바로 KBT 세계화의 선두주자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히든은 이제 해당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자 이렇게 과거에 지지를 보였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6,000원 가격대고요. 제가 빨간 색깔 선을 그어왔죠. 이 빨간 색깔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고점 찍고 하락했다가 자 이때 시장이 거의 최저점을 찍었던 구간입니다. 이때 구간대를 기준으로 상단에 보이시는 120선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는 선이죠. 이 선을 돌파 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면서 최근에 120선을 안착하면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 일봉상에서의 세력선 20선 깔고 안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 색깔
선 6,000원 가격대다 말씀드렸죠. 해당 빨간 색깔 선을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 또 세 번째 돌파 시도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네 번째 돌파 시도 하면서 이평선 20선, 60선, 120선 모두 이격도가 좁혀지면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20선 안착하게 되면서 세력선 위에도 주가가 올라서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6,000원 부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원대 강력한 매물대죠. 해당 구간대는 암묵적으로 어떤 추세선이든 저항선이든 세 번째 돌파 시도 이후엔 암묵적으로 네 번째 때 돌파 나온다 말씀드렸죠. 현재 6,000원 구간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 눌림 나올 때 반드시 담아 가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KBT의 세계화 선두 주자 자회사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부분 종목군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경제 성장률 하향 혹은 역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현재 동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화장품 주가 대비 주가는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2024년도에 대규모 M&A 투자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일회성 자금이 크게 소모가 됐고 이에 따라서 플랫폼이 올해 바로 본격적으로 구동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다 네.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6,000원 밑에 있습니다. 6,000원 강력한 매물대니까 해당 가격 아래에서 저와 함께 주워 담아 가실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 입장하신다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1부, 2부 히든 종목명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 얼른 여러분들 포티에 하루라도 빨리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처럼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혹은 상승 모멘텀 가진 아이템들 저희 정보톡방에서 모두 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K뷰티 관련 차트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돌파 시도가 계속 보이면서 6,000원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타이밍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종목명과 투자 인사이트는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국내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인사이트 지금 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말씀드렸던 선착순 이벤트 딱 10분께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또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지난주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 공포의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뤘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를 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5%대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시장을 뒤늦게 흔든 게 또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미국 증시 상황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도 또 50%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네네. 식으로 또 발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졌을 텐데 지금 네. 시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일단 해당 관세에 대한 멘트가 트럼프가 다행히 이제 7월 초까지 연기를 하겠다 네.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 그렇게 뭐큰 충격은 다행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지수가 제가 한 2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 지수가 과거의 주봉상에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 이 구간을 어느 순간 돌파했던 이 시점이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 단선에 성공되면서 이제 기업들 법인세 이하니 이제 인하를 하니까 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겠고 지수도 올라가겠구나라는 심리의 지수가 쭉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관세 전쟁이 또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AI가 거품론이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방 흐름 보였었는데요. 이 빨간 색깔 라인대 저항 구간을 바로 주봉상 이때 5월 둘째 주 돌파하고 나서 시장은 이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저점 대비 충분히 올라와 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바닥 구간 때 제가 금요일 날에도 원전 강조를 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바닥 구간에서 미국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이렇게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유스케일 파워, SMR 그리고 오클로라는 종목 있죠. 예, 오클로 같은 종목도 이 두 종목 모두 올라가게 되면서 SMR은 이제 그때 제가 미장에서 히드 종목 공개드리고 나서 타점 대비 현재 130% 달성에 성공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80%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원전 관련주 미장에서 세 자릿수 수익률 높이신 분들은 얼른 국장으로 돌아오셔서 앞으로 올라갈 원전 관련주 저와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미장도 역시나 히든 종목으로 SMR, 오클로 130%, 80% 놓치신 분들 후속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으니까 히든 종목 끝까지 2부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지금 시장에 부족하다 얼른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입장에 있는 종목투방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히든 종목명 바로 제가 있는 종목투방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미장 유의 한번 간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트럼프가 이제 이 SNS 시간 낭비 서비스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무역 관련에 대한 강경 발언을 폈죠. 네. 바로 EU 쪽에서에 대한 관세 내용뿐만 아니라 아이폰이 미국에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단 아이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역시나 해당이 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 모든 제조업을 가져오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도 이런 이슈 때문에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시원찮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해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들, 특히 공장이 미국 쪽에 있지 않은 기업들, 물론 대부분 다 동남아에 가 있죠. 베트남 가장 먼저 뽑으시겠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가능하면은 7월 6일이나 7일, 8일쯤에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4월 중순 때 본격적인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시작했을 때 이때 마감 시한이 바로 이때 7월 초입니다.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이때 7월 초쯤에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한 디테일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2%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한 번 더 본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우리가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들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미장에서의 시장은 결국 테슬라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좋으니까 애플 주식 사신 분들은 좀 최근에 좀 힘든 여정을 걷고 계실 텐데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애플보다는 테슬라다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좀 안 좋다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주주분들이 발끈하세요. 그래서 댓글에 악플 다실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안 좋은 거를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기존 주주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봐도 안 좋은데 좋다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보고 대응할 수 있게 전문가라면
하기 힘든 말도 할 줄 알아야 전문가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되는 듯 했는데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값싼 AI 반도체 그죠? 이거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 쪽에 풀린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재가 맞지만 좀 더 값싼 AI 반도체를 중국 대상으로 수출하겠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여전히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패권을 미국, 중국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너네 왜 중국에 AI 칩을 수출하고 있냐? 내가 있는 거 안 보이냐?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수출 안 하면은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알기로 30% 정도 입박하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에 수출하던 반도체가 수출이 중단되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봐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좀 값싼 반도체 수출해. 내가 좀 봐줬다. 대신에 값비싼 AI 칩을 수출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AI 패권에 대한 타격을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값싼 AI 반도체, 중국 특화된 반도체를 수출을 엔비디아가 하게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값싼 겁니다. 돈이 안 돼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큰 만큼 더 중국을 위한 많은 반도체, GPU를 줘야 되는데 트럼프 눈치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값싸고 성능 낮은 반도체 수출하게 된다. 네. 이 말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잠정적인 영업 이익의 하락이 자연스럽게 이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겠고 테슬라 아직까지 로보택시 터진 거 없죠? 스페이스X 터진 거 없습니다. 터졌다는 게 뭐 공중에서 로켓가 터졌다는 게 아니고 호재가 터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영을 통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한 1,000대를 시작해서 점차 늘어나가면서 10만 대까지 늘어날 텐데 이러한 영업이익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은 오전 이제 잠시 좀 이제 이런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또 트럼프 추가 발언이 이어지게 되면서 크게 급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51%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의 이제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5% 가까이 올라가는 금리 발작 팬트럼 보였지만 다행히 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치솟는 것보단 잠정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들 현재 이 금리는요 추세상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트럼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조만간 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서 개별적인 종목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US 스틸과의 일본 제철 협력을 언급하게 되면서 US 스틸 주가가 20%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과거에 US 스틸을 일본 철강 쪽에 이제 매각을 반대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스탠스가 돌아서게 되면서 일본 쪽에 한 번 더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 비밀을 주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는 내가 철강도 살릴 경제 대통령이다. 이러한 부분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제 미국 US 스틸 주가가 20% 이상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제가 있는 정보통방 안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인텔 등등 주가가 현재 어디 구간에 있으면은 매수하면 좋은지 또 어디 구간에 있으면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 말씀드릴 때 나스닥 설명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공격적인 매수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700포인트 찍었을 때 매수하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2만 포인트 조금 안 되는 구간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구간까지 지금 거의 30% 지수가 올랐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 적어도 2개월은 고생할 수 있으시니까 제가 있는 정보특방 안에서 자, 미장 종목 잘 고르면요. 한 달 만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 안에서는 종목 선정도 중요한데 얼마 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평균 단가를 가장 낮춰야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기대 수익률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타든 들고 수익률 들다
하시는 분들은 미장에도 제가 같이 투자 포인트와 함께 인사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도움 받아보시 바라겠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터지는 이슈, 호재 관련된 뉴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미장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시작해 보시면서 앞으로 올라 종목 저점에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서 SMR, 오클로처럼 저점 대비 80%, 30% 올라 종목 기회 나올 때 저와 함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관세 관련해서 조금은 조용했던 시장 다시 움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미장에서의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인사이트 혹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정보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미국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한정판 이벤트니까요. 이 투자 정보 알차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톡방 빠르게 입장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저희 한미스탁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여름이 오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약이 좀 필요한데 어떤 보약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종목 보약이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한번 보약 소개해 주시죠. 저는 치료 중에는 이런 치료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치료. 금융치료 정말 최적의 치료 아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원전 관련주 SMR이나 오클로 같은 경우도 이제 타점 비교에 대비해서 네. 130%, 80%까지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을 매매하셨더라도 정말 큰 수익, 거의 올해 농사 다 지었다. 과언이 아니죠. 이 종목 놓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히든 종목 소개해드릴 이 종목 마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원전 관련주 하반기 오기 전에 반드시 지금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을 때 그때 기간도 딱 이때쯤입니다. 여기 보시는 4월 말쯤인데 이때 같이 말씀드린 게 이 종목도 같이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 초반대라고 한다면 지금 한 얼마 올랐죠? 18,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그나마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한 60% 정도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여전히 또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다른 종목 대비 비교적 덜 올라간 만큼 한 번 더 눌림 나온다면 그때 담아간다면 한 번 더 반등 다음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무려 저점 대비 8%, 8배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피크를 찍었던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화상에서 라운드 피어가라고 하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 가장 강력한 저항대죠. 이 구간대에 매물 크게 쌓여 있고요. 이 구간대도 매물이 크게 쌓여 있습니다. 5만 원대 가격대에서 매물이 크게 쌓여 있는데 저점 대비 8배를 기록하고 나서 이때 피크를 친 이후에 주가가 쭉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바로 어제 여기 보시는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이전에 형성했던 거래량에 필적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없던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원화상에서 라운드 피어가 5만 원짜리 가격대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를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네. 악성 매물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하반기 시작되기 전에 원전 관련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1부 때도 원전 관련주 강조 드렸습니다. 하반기 전에 이번 상반기 때 그죠? 이제 곧 6월입니다. 네. 하반기 되기 전에 이런 트럼프 어젠다 사칠 관련된 종목군들을 반드시 우리가 매매해야 되겠고요. 하반기 때 이런 정책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 상반기 때 관련된 부서의 인력 구성, 인력 배치, 청사진, 블루프린트 이런 게 모두 적어도 상반기 이루어지고 하반기 전에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SMR 130, 오클로 80% 그리고 바로 이 히든 종목 앞서 이미 60% 올랐는데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얼른 지금 입장하셔서 방송 끝날 때 1부, 2부 히든 종목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가 이후 숨고르기를 마친 이 종목 아직 그 신고가 갱신을 또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타이밍 함께 전문가님과 잡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왼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